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30일 오전 예상치 못한 기습 공시에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2기업 고려아연이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떨어지는 등 시장 전체가 충격에 흔들렸고 주주 게시판은 온종일 들끓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속내는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에 맞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회사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투자은행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NH투자증권, KB증권의 성과가 눈에 띕니다. 1,300억 원의 금융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만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자산기준 재계 11위인 신세계그룹이 30일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의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유경 총괄 사장이 주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해 백화점 부문을 진두지휘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대웅제약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웅제약은 미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쿨루,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등 주력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 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2,500선으로 회귀하는 시장이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장중 시가총액 10위 자리에 있던 고려아연이 17위로 밀려나면서 시장은 더욱더 혼란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눌러줬는데요.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조영호 전문가님과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외에도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거의 몇 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 오늘 또 방송 출연하게 되어서 오늘 또 재밌는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전문가님 오셨을 때 오히려 하락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내일 삼성전자 앞두고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증시가 좀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가 나오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 올라가고 또는 그리고 나서 상승분을 바로 또 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에서도 나타나지만 개별 종목에서도 이제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 좀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벌써 중반이 벌써 지나섰죠. 이제 수요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끝나면은 내일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한국 증시는 최근에 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좀 시야를 넓혀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 어제 기준으로 신고가 경신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 18,500포인트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곳을 결국에는 돌파하고 나서 나오는 이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좀 이 상승 흐름이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단순히 뭐 신고가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조금 이전에 강한 어떤 주가 흐름이 하락이 나왔던 요 지점을 이제 강하게 넘기면서 잡으면서 가는 이 상승이기 때문에 좀 상승의 어떤 이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별 종목을 미국 증시 쪽으로 해서 이제 몇 종목 한번 훑어볼 텐데 자, 우선 메타.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정도만 해도 메타가 이제 답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종목이 메타인데 이 사명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특히 올해 들어서 AI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이런 이제 서비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차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 저항선이 나오죠. 지금 여기 선, 저기 선,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선인데 이 정도로 일봉 차트로 봤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이 추세선이라고 하면은 추세선의 길이가 제법 길다.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우리가 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최근에 단기 조정, 살짝 조정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제 급등. 이런 것들은 바로 로켓처럼 쏘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증시에서는 M7 하는데 혹시 앵커님도 M7 들어보셨죠? 매그니피셔트 7 네. 해가지고 매우 훌륭한 종목 7가지를 딱 꼽은 건데 생각나시는 종목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애플, 애플, 메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중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 네. 이것뿐만 아니라 알파벳. 그렇죠. 알파벳, 구글이죠. 네. 뭐 그런 종목들이 있죠. 또 테슬라, 그리고 또 아마존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이 최근에 시장이 다시 한번 이 M7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많은 것을 함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미증시 이렇게 그 고점을 치고 있는 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AI라던가 그러니까 뭐 AI 또는 뭐 이제 향후에 뭐 몇 년 있으면 이제 로봇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기술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외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요거는 이제 AI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역대 신고가 부근에서 경신하고 나서 조금 조정받다가 역시 주가 단을 잘 살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이게 상승 지지 추세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주가 채널 여기 돌파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쭉 다시 한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제가 지금 메타하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상승 추세 이거를 이제 좀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종목 한번 향후에 뭐 한 2주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앞서서 제가 이 M7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부킹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부킹홀딩스. 이거는 지금 여행 또는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됐었죠. 리오프닝. 우리가 이런 종목으로 불렸는데 이런 종목들마저도 지금 미증시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신고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기술주가 중심이 되고요. 기술주. 그중에 AI. 요게 중심을 이룬 상태에서 사이드로 해서 이런 이제 좀 이제 전년비라든가 이제 최근에 사업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서 미국 증시를 이제 견인하고 있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상승 흐름을 한국 시장은 지금 추적을 못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버틸 때는 지금은 버티는 게 필요해요. 버티는 게. 버티기. 요 버틸 때 무념무상으로 좀 버티셔야 돼요. 무념무상. 너무 자료를 많이 본다던가 아니면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거에 내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이입이 되면은 이 버티는 그 과정이 일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세요. 이 세는 과정에 이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지분 경쟁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재건 그리고 챗 GPT 이런 테마로 이제 압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게 지금 SY예요. SY. 오늘 9.42% 정도 이제 강세 좀 나와주면서 오늘 이제 강하게 갔고 원래는 이 종목이 최근에 이 재건 관련돼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게 SY 스틸텍이죠. 신규 상장 종목으로 해서 자회사죠. SY 스틸텍에. 원래는 이 종목이 더 탄력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MOU를 맺은 그 당사자가 SY예요. 근데 SY 주가는 갇혔고 그리고 SY 스틸텍은 주가가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이 주가 차이를 오늘 상당 부분
장중에 메워준 모습이고 향후에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뭐 데모라든가 그리고 휴림 네트워크스, 히림 그리고 SG 건설기계, 뭐 동일고무배트 그리고 수산중공업 이런 종목들 유신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다 재건 쪽에 속하는데 재건 쪽에 속하는 종목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자동차 업종까지 영위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이겠죠. 근데 이쪽이 영업이익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레벨이 낮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내재 가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재건 관련돼서 이슈가 같이 묶이면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매우 유용한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고려아연 우선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종가죠. 여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까지 종가가 됐었고 이때 제가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까지는 주가가 저평가 상태였고 저평가 상태에서 이제 지분 경쟁이라는 이슈 타이틀을 들고 주가가 이제 좀 급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도 고평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 가치에서 고평가 요 사이에 있다.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라든가 그런 흐름 좀 잡아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또 역시 같이 말씀드린 종목이 영풍정밀이죠. 고려아연은 지금 이 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이 내재 가치를 어느 정도 찾아간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화면은 낮아졌는데 점을 이루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요 지금 상승 추세가 자칫 잘못하면 다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요 경고를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끝난 가격이 한 요 정도에서 끝난 거죠. 음봉으로. 그죠? 그래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거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이 고려아연 쪽에서 장중에 저도 좀 뒤늦게 이 부분을 했는데 오늘 고려아연이 장중에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워낙 그동안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15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고평가다 해서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장중에는 봤지만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봤었을 때 기습적인 유상증자가 나왔죠. 네. 예, 유상증자.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하한가를 이제 좀 나온 모습인데 좀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향후에 이슈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만약에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는 100만 원,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전후를 충분히 방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유상증자라는 어떤 악재가 돌발 악재 그리고 향후에 불확실성이 지금 강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영풍정밀은 제가 애초에 이제 좀 경고드린 대로 이런 이제 흐름 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는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TA항공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TA항공을 우리가 볼 때는 세 종목을 같이 봐야 돼. 예림당, 그리고 TA항공, 그리고 대명 소노시즌. 예,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역시 이제 좋은 모습 이제 나와줬고요. 세 종목 전부 다. 특히 지난주 예림당 이거 설명드릴 때는 여기 포인트를 치고 갈 때 요 지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요게. 차트상으로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오늘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 역시 제가 지난주에 짚어드린 이 설명이 매우 정확했죠. 그죠? 이게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께 주가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이 흐름대로 잘 나왔죠. 그리고 대명소노 시즌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요거 말씀드리면서 1,500원이라고 하는 상당 기준 가격을 잡아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가격 전후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잘 하셨으면은 이 대명 소노 시즌도 10% 이상, 10%에서 10% 중반 좀 좋은 수익 올렸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요 선 보이시죠? 요 선. 이 선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여기를 우리가 좀 잡자. 요거를 매수 라인을 잡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죠.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에서
쭉 상승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림당 같은 경우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TA항공도 최근에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그리고 대명선호 시즌도 역시 강하게 끝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증시가 그래요. 뭐 하루 오르고 그 다음 날 다시 빼버리고 이틀 올리고 하루 만에 또 다 빼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박스권 장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부분이고, 크게 봤었을 때도 한국 증시가 지금 여기 부분을 아직 돌파를 못한 부분이에요.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 탄력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뭐 IMF라든가 금융위기, 뭐 코로나 이런 시기들보다는 지금 시기는 훨씬 투자하기에 좋고, 그리고 어떤 이 경제 전반으로 이제 이 환경 자체가 탄탄하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면서 요 그림 잊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분석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미증시 나스닥이 최고가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잘 가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좀 횡보장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장의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더 버티셔라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오늘 고려아연 영풍정밀 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하한가 기록하고 영풍정밀도 흐름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른 주들,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지분경쟁 관련주들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같이 방송 보시면서 전략 세워가신다면 수익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의 슈퍼캔들 자료지 같이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정리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직구 종목들의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네. 아직도 이 직구 종목 엄청나게 핫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장, 솔직히 10월 장 저는 많이 좀 우중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장 속에서도 진짜 크게 수익률 주셨던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오늘의 직구 종목 일부 종목들 빼놓고는 네.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오.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최근에 뭐 네이버라든가 그리고 또는 SM 그리고 뭐 크래프톤 막 이런 종목들, 지금 네이버 빼놓고, 네이버는 가장 최근에 이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증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래서 뭐 내가 수익은 좀 미미할지언정 그래도 약수익이라도 괜찮은 약수익이라도 좀 수익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우선 10월 11일 날 역시 시총 상위 종목인데 대한항공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2,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이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리는데, 손절을 아예 생각지도 말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떨어지면은 손절 말고 지속적으로 매입하자. 이렇게 좀 전략을 잡아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은 사업 실적 보시면은 코로나 때만큼은 못하지만 네. 일단은 화물 사업이라든가 화물 수요 그리고 또는 여객 수요 여전히 탄탄한 거를 좀 볼 수 있고,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어떤 결합이 끝나요. 그랬을 때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 악재 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을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대폭 해소를 하면은 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현재 영업 수익을 잘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충분히 시너지 효과로 이제 발휘가 되면서 이 항공업종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항공사라고 봐야죠. 그렇죠. 저가 항공사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 이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거 좀 말씀을 드렸고, 산업은행에서 8천억 땡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항공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으로 유상증자 요 구조인데, 요 구조가 단촐하면서 굉장히 네. 안정적이고 시장에서 이제 호평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땡겨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 이거를 대폭 줄여버리는 거예요. 돈이 허튼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행 수요가
예전에는 이제 뭐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호주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분산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여행 뛸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가 좀 작은 LCC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좀 큰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환율은 좀 문제지만 이 유가가 역사적으로 70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70달러를 저는 좀 지키면서 70에서 한 80달러 왔다 갔다 거리지 않을까 봤는데 지금 최근에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은 70달러도 깨진 모습이에요. 이거는 영업적인 어떤 이 항공업종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항공업종 쪽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자, 24,000원이라고 하는 저항대인데 돌파를 해버렸죠. 저항대를 최근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총 세 차례인데 여기를 돌파를 제 예상대로 유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돌파를 해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이 대한항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태양금속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 종목이죠. 테마인데 범주가 어디에 속하냐면은 정치 테마주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시황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부품업종이 실적이 좋아요. 전년비 대비했었을 때 뭐 또는 그 전분기 대비했었을 때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그 실적을 반영을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동차 쪽에. 그래서 자동차 쪽은 얼마 전에 이제 이 경제 지표 나온 거 보면은 자동차 수출액이 370억 달러. 예,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황도 그렇고 뭐 실적도 그렇고 나쁠 게 없는데 좀 밀렸죠. 그럼 저평가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저평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태양금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 예상대로 7.57% 여러분들이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매수가를 지금 3,260원에서 3,150원 잡아드렸는데 시초가 기준으로 3,225원 정도 됐어요. 시초가 기준으로. 물론 저가 기준으로 하면 더 밑으로 되겠죠. 근데 시초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요 수익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3,600원에서 3,7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기까지 실적이 지금 거의 전년도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연간 370억 달러를 이제 수출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3분기 이제 실적이 좀 공개가 되겠지만 3분기 실적 이제 보면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실적은 안정적인데 이런 부분을 주가가 전혀 반영을 못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부분을 꼬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요 정도까지 제가 여기 그어놓은 선 있죠.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예.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 지금 중심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내밀었다고 하는데 머리를 조금씩 이렇게 내민 거예요. 내밀고 나서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오늘 거는 안 나왔네요. 오늘 거는 제가 안 했는데 현재 주가가 한 요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와 있고 나서 하루 이틀 해서 조금 밀렸어요. 요 수익이 지금 7.57%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 말씀드릴게요. 네, 직구 종목들의 리뷰 살펴봤습니다. 우리 최근에 공략해 주셨던 대한항공과 태양금속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잡아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날의 시황도 모두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외에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세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닝에서 짚어주셨듯이 지분 경쟁 그리고 뭐 재건 쪽 이런 쪽 지금 핫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지분 경쟁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지분에 대해서 좀 싸우면서 네.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밥그릇을 챙기면서 좀 우리가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줄수록 좀 좋다고 봐야 돼도 될까요? 그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호재죠. 호재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네.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고려 아연하고 영풍정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고려 아연을 놓고 네. 경쟁을 하는 부분인데 맞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제가 이제 고려 아연은 긍정적으로 봤고 네. 영풍정밀은 굉장히 안 좋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게 실적이었어요. 실적. 그리고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어떤 영업이익 대비했었을 때 네. 과연 고평가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아닌데 이런 저평가인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역시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25% 계속 밀어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정도의 이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높지 않는가 주가가 물론 최근에는 이 뉴스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많고 또 일시적으로 어떤 가치를 좀 벗어나고 고평가가 되기도 하고 저평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주식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굳이 이런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뭐 볼 필요가 있을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고려아연하고는 좀 틀려요. 고려아연하고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여기 굉장히 강한 저항대인데요. 여기 돌파를 좀 못 해줬어요. 아직까지. 돌파를 좀 못 해줬고 여차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걸린다고 그러면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걸린다고 그러면은 많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거의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한 최소 15%에서 한 20%까지 미끄러지면은 그리고 나서 주가 회복이 안 되면 더 밀리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아연이라든가 막 뭐 지금 뭐죠 또 예림당 이런 종목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획가닥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수급 볼게요. 수급. 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어떤 치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중국에 끼어 있고 또 미국에 끼어 있고 또 옆 나라 일본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대만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급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외국인 중심으로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맞아요. 이런 이유. 근데 지금 외국인 쪽으로 수급 보면은 꽤 큰 금액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요 5,750 요 숫자 보이시죠? 기존에 던지는 물량보다 굉장히 대량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역설적으로 오늘 좀 강하게 갔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해도 주가 상승 동력을 빠르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수급을 받쳐줬는데 기간까지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가치 자체가 낮은 가치가 아니에요. 예전에 고려아연하고는 경우가 좀 틀리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한미약품 볼게요. 두 번째 종목으로. 자, 장기 추세선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의미 있는 지점에서 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상승도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포인트는 여기를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를. 지금 한미약품이 시총이 한 4조 5천억 정도 돼요. 시총이 4조 5천억.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시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이때 시총이 매우 낮았죠. 네. 매우 낮은 상태였고 영업이익 대비했었을 때. 그리고 한미약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시가총액이 제법 되는 부분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명확히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뭐 이런 데 돌파할 수도 있어요. 지분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한미사이언스는 강하게 갔는데
한미약품은 못 갔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 돌파를 하고 나서 쭉쭉쭉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 정도의 상승 동력은 좀 없다. 예, 네. 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이곳을 친다고 그래도 여기가 지금 37만 7천 원 정도 돼요. 37만 7천 원. 근데 제가 지금 상단 맥스로 잡은 게 38만 원이에요. 38만 원. 그럼 물론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뭐 한 20% 정도 이 상방 쪽으로 좀 이 여유가 있지만 굳이 이 상승이 좀 불확실하다고 하면은 굳이 뭐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있을까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수급 보시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 보시면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기 전망은 부정적이다. 왜 이걸 단기라고 표시를 안 했냐면은 수급이 안 좋아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잡히고 나서 주가 빠지면은 이거는 주가가 크게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단기를 표시를 안 한 거고 중기 전망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상단 최대 38만 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한미사이언스, 약품 이렇게 두 종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인데 재건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네. 보시면은 최근에 이 지지율이 박빙이에요. 지금 뭐 미국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만약에 뭐 한국 대선이다 그러면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여쭤보기 좀 그럴 텐데 네. 해리스세요, 트럼프세요? 원하시는 게 오. 미국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 근소한 차이로 살짝 언론에서는 우세한 것 같아요. 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살짝 트럼프 쪽이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아니고. 예.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네. 해리스 부통령이 좀 되지 않을까 진짜요? 예, 싶은데 뭐 이거는 네. 이건 11월 5일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봐야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에요. 어. 지금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거 2일 전하고 뭐 9시간 전 그리고 뭐 2시간 전에 나온 거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지지율은 네. 해리스가 앞서고 있어요. 와. 뭐 CBS에서 한 거는 1% 차이고 네. 그리고 ABC 방송에서 한 거는 지금 4%나 차이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간접 선거기 때문에 이 뭐야 갑자기 근소한 차이로 예. 주에서만 이겨도 그렇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저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 기억 속에는 그쵸. 그때도 힐러리가 전체적인 득표수는 많았는데 이게 파이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우세했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아. 미국은 주당 네. 이 선거인단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한 주에서 만약에 이 해리스가 이긴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50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됐고 네. 25명, 15명이다 그러면 이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득표율은 해리스가 만약에 이긴다고 그래도 네. 이 배심원단, 네네네. 이 선거인단에서 확보가 만약에 안 되면은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어떤 뭐 지금 이전에 예측. 트럼프 같은 경우도 네네.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됐었고 맞아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네. 지지율은 박빙인데 뚜껑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건데 이 트럼프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예측을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푸에르토리코 뭐 쓰레기섬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지금 히스패닉계 이런 사람들은 표가 안 가겠죠. 그죠. 예, 원래 이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뭐야 하면서 표가 또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이제 또 돌발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좀 많이 있는데 자 지금 이 트럼프 관련돼서 이 미국 대선 관련돼서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네. 우선 일단 지금 우리가 봤지만 재건 관련주 한국에서는 재건 네. 관련주 그리고 이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가장 트럼프랑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와. 하면서 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의 근접했더라고요, 최고가에. 예, 최고가에 거의 근접을 와. 했고
지금 이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고가 이 고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인데 네. 제가 지금 이 달러로 갖고 왔죠. 네, 맞아요. 예, 이거를 달러로 일부러 달러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달러 베이스로. 기준이 지금 달러 베이스란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외환 거래할 때 있어요. 네. FX 거래할 때, 여기서는 이제 한 계약, 한 랏이라고 하는데 이 한 랏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 매매 가격이 얼마냐면은 네.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10만 불. 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네. 유가도 마찬가지고, 이건 한 계약이죠. 한 계약. 이 소리는 뭐냐?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범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준 가격이 네. 1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불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오. 기준을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거는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와. 그래서 지금 제가 달러 차트를 갖고 온 거예요. 아. 10만 달러. 굉장히 그 가정으로 네. 보면은 아직 한 30%가 남아 있다. 남아 있죠. 그죠? 그럼 지금일까요? 비트코인 관련주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거 뭐 나쁘지는 않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아요? 예, 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네. 어차피 비트코인 이 추세가 살아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네. 나쁘지가 않다. 아. 이렇게 좀 보고 네. 폭넓게 비트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NFT라든가 과거에 그런 네.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흐름이 좀 좋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들어갔는데 좀 밀리면은 추가 네.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방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 SY인데요.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SY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MOU를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네. 그동안은 SY 스틸텍 자회사의 주가에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최근에 이런 라인들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을 쭉 그어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를 완벽하게 좀 해준 모습이에요. 단단하게.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정도 지지가 됐네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지가 됐는데 과연 주가가 요거밖에 못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좀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눈에 상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4천 원 중심의 매매 전략 이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일중의 변동이 이제 막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시초가에 시작을 해서 쭉 밀고 가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그런 변동성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비트코인 차트 10만 달러를 이제 제가 기준으로 이제 상방으로 잡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트럼프 관련된 뭐 재건이라든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빠르게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다. 예,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목표는 일단 5천 원 정도까지 우리가 보자. 그러면은 주가 밀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담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챗 GPT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이 챗 GPT는 앞으로 이 발전이 되게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혹시 지금 이 앵커님도 최근에 뭐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챗 GPT를 구독하고 있어요. 예, 월에 3만 원이잖아요. 예. 친구랑 조금 나눠서 하면은 쓰기에도 좋고 예. 그 사실 거의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미지 같은 것도 다 만들어주고 그쵸, 그게- 제가 필요한 약간 짤 같은 것도 귀엽게 만들어줘서 좀 예.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거는 네. 저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AI 이 프로그램을 직접 써본 사람만이 느끼죠. 맞아요. 정말 혁신적이고 엄청나게 발전을 했구나. 근데 굉장히 또 자세하게 디렉팅을 예.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이런 정도까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이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최근에 GPT 지금 4.5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최신 제품이에요. 이게 네. 아직 저도 써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써보신 사람들은 거의 뭐 엄청난 이제 혁신이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 SP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AI가 포함된 건데 거기에 가상 OS를 출시를 하는데 요 판권을 지금 SP소프트가 갖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내용은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신규 상장 종목은 저는 이제 신규 상장이라는 기준을 내릴 때 네. 1년 밑에 종목들은 신규 상장이라고 이제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상장 첫날에 시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가 네. 종가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파란 색깔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상장 첫날에 시가죠. 여기를 넘어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20%의 최소 이 상승이 좀 나온다고 보는 거고 돌파를 못하면은 주저앉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제 관점은 지금 이 곳을 넘길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직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위에 타이틀 보시면은 수익성은 아직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았는데 어떤 기대감은 계속 지금 강하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기반해서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주가 이 낙폭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락 파동도 충분히 겪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장 파동까지 나왔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등을 좀 가능한 좀 단기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요 지점하고 그리고 요 지점에서 힘이 강한 하락 힘이 2번 들어왔어요. 2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요 지점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는 주가가 이때는 빠른 속도로 밀려요. 점진적으로 밀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버티지 못했으면은 요때는 주가가 굉장히 세게 밀려요. 세게.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살렸죠. 이거는 좀 더 간다고 봐야 돼요. 더 간다고. 기존의 1번, 2번 이 힘을 요 지금 3번 지점에서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요거는 3번 지점에서. 그러면은 단 얼마가 됐든 간에 주가가 다시 리바운드를 하겠죠. 요 논리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항대가 8,300원이에요. 여기 돌파되면은 바로 11,000원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SP소프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세 섹터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분 경쟁 섹터 그리고 재건 관련주, 챗 GPT 관련주들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SY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밀릴 때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정확한 분석과 함께 또 매수가, 매도가도 같이 제시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슈퍼캔들 자료지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 섹터에 대해서 우리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최종적으로 골라오신 그 직구 종목이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직구 종목 어떤 홈런을 날릴 종목일까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재건 관련주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분 경쟁 2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재건은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도 좀 주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 뭐 그 부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챗 GPT 요거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챗 GPT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글과 컴퓨터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하고 나서 주가가 요 당시 주가가 지금 거의 35,000원, 32,000원, 35,000원 그냥 뭐 3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33,000원이던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지금 거의 뭐 15,000원까지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종가가 지금 18,700원이니까 거의 뭐 40% 이상이 빠졌죠. 여기 저점까지 하면은 50% 이상이 이제 주가 이 하락이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잡고 있는 요 포인트를 좀 보니까 이렇게 이 단기 바닥을 잡는 곳들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이제 봤었을 때. 과거에 보니까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에서 어떤 뭐 딱 봐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리 돌파되고 나서 시세 변동이 굉장히 여기까지 나오죠.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네.
이 자리는 일전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저항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죠? 이 부분을 지금 하방으로 미는 게 아니고 살려버렸죠. 그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살렸는데 주가가 과연 요만큼밖에 상승을 못할 것인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보는 건데, 자, 이 최근에 AI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애플도 이제 AI 폰을 이제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시장에서는 평가가 썩 좋지 않죠. 다만 일단 챗 GPT 적용을 해서 12월 달에 다시 이제 신제품을 또 그걸 내놓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 최근에 이 AI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매출을 계속 이제 내고 있어요. 조금씩이나마. 그래서 오픈 AI가 가장 크고 유명한데 이 회사도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적자 규모도 꽤 크고. 다만 이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매출의 거의 75%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앵커님이 쓰시고 있는 그 구독료에서 75%가 매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매출이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수익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흑자 구조를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주가가 더 점핑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논리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도 이제 AI를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제 사진을 넣어서 똑같이 만들어 봐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생긴 백인 느낌으로. 예. 네. 그래요? 저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왜 이따위로 만들어 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든 게 요거예요. 그 양복의 디테일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 큰 차이가 없는데 요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면은 20초 정도 여유 있게 제가 셌어요. 셌는데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제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좀 이제 다른 이미지 또 더 심플한 이미지면은 후딱 만들어요. 그 정도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그리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20초 만에 요 그림들이 뚝딱 나와요.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뭐 찾아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쓰임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AI 쪽으로. 자, 한글과 컴퓨터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일단 요런 지점도 이렇게 주가 끊어지는 곳들, 요런 곳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요런 곳들은 항상 나중에 주가가 다시 돌아와도 어떤 기준선 역할을 좀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도 요 지점에서 강력한 어떤 저항 역할을 하다가 요 지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 자, 그래서 매수가는 18,700원에서 17,700원,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인데 손절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이런 전략이 더 유효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단 보시면 매수가 또 목표가,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600선 이탈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음 지지선 2250포인트 지켜주는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영권 분쟁 관련주 점검했습니다. 지분 경쟁 이슈 살펴봤고요. 마지막 직구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목표가 22,5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주식폼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